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범위와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생활지도 할 때 조언을 해준다, 상담을 한다, 주의를 준다, 훈육을 한다, 훈계를 한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6가지.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이걸 이제서야 뭐 이렇게 정하지?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토. 예, 교수와 교수가 함께 교육에 대해서 사담하는 교사담이고요. 교육에 관한 많은 공공재로 정보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현수 선생님 네. 또 모셨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그래도 소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현섭입니다. 네. 오늘 김현수 선생님이 준비하신 알찬 컨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희초 사태 이후로 많이 국회에서 막 법을 만들고 하는 여러 과정 중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것이 9월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9월 말쯤에 발표가 되고, 그거를 일단 학교 현장에서 그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지도를 해라라고 하면서 법률이 내려왔는데요. 저도 이제 업무가 생활지도다 보니까 회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 학교 거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도 제출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일단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제가 고시를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 학교 사정을 반영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연장됐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해서 내신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는? 네, 학교 차원에서 제출을 했고요. 음. 그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10월쯤에 해설서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 해설서. 이게 뭐 이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설될 수 있어 이런 걸 준다고 했는데 사실 해설서가 뭐 크게 먼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고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그 학교 장애랑 이제 생활지도 부장님 이런 분들이 네.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해졌고요. 네. 교육부에서 1차로 안이 나와 있고 그거를 학교 실정에 맞게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고시가 어떠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줬는지 어떠한 결론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이 한 17조 정도까지 있어요. 이것만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이 글만 한번 가져왔어요. 네. 그 중에서 거의 앞부분에 교육 3주체의 책무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1번 읽어보실까요? 교육 3주체는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교육 3주체 여기서 누구일까요? 교사, 학부모, 학생?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라라는 거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학생은 학교 규칙 준수하기,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생활지도 존중하기. 예. 그리고 이거 3번.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으로 예,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 좋네요.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번 이게 3주체의 책무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수님? 뭐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명확하게 가급적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분명히 하고 각자의 뭐 의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네요. 기본 원칙상.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참, 이 서희초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학성 민원들의 어떤 사례라던가, 이런 학부모들도 있었다, 이런 민원도 있었다가 있었는데, 이게 너가 뭔데 지도를 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느낀 것이, 교사가 갖는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약간 강조해준 느낌. 너가 뭔데는 좀 너가 네. 뭔데 말하는 너는 너무 심했다 야. 그렇죠. 그런데 뭐 실제로 있었다고 하니까요. 말이 되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학생도 너는 그냥 이렇게 막 선능 걸거숭이처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규칙을 넌 지킬 책임이 있어 라는 그쵸. 거를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약간 존중하려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해준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범위와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생활지도 할 때 조언을 해준다, 상담을 한다, 주의를 준다, 훈육을 한다, 훈계를 한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6가지.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이걸 이제서야 뭐 이렇게 정하지?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실효성이 이제 없었나? 왜 그러죠? 실제로 초중등법 시행령이랑 제가 한번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교원은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이런 게 당연히 있었는데 그거를 훨씬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정해준
법률적인 싸움에서 교사가 지지 않고 정당하게 생활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약간 많이 넣어준 느낌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있었지만 이제 선생님이 언제 우리 아이를 지도하나요? 라는 그런 이제 민원으로부터는 우리 법률에 근거해서 교원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시의 포인트와 한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짧게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생활지도 고시의 포인트는 이거 교수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생활 지도의 범위를 설정해줬다. 네. 생활지도라고 하는 게 넓다면 참 넓고 좁다면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때리지 마세요 하는 정도로 되게 짧을 수도 되게 좁은 범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생활지도의 범위를 좀 정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주의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상담도 할 수 있고 이게 참 이런 법률이 생겼다는 것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읽어보면은 참 이거 당연한 건데 여태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팩트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정당한 이 생활지도 고지랑 같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네네. 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앞에 붙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이거야라고 해준 거죠. 사실 뭐 많은 한계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법률적인 이런 근거에 따라서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으므로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방어방이 생긴 것인데 충분하시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들었을 때는 이런 규정이나 언급이 꼭 있어야 교사의 그런 어떤 정당한 권리랄까 당연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좀 슬픈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좀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이한테 맞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듣고 교사로부터도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학교가 뭐 하는 곳이고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할 수 있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법률과 고시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참 교사 말고 학생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시가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이거 같아요. 이거 교수님 읽어주세요. 아동학대 무혐의는 받겠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 지도니까 이 선생님이 한 건 아동 학대가 아니야라는 판정을 받는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은 분명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은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히 뭔가 심적인 부담감, 네. 내가 누군가 학대하는 그런 교사인가 이런 거, 어떤 네. 경찰 불러가기 이런 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도에 어려움이 있죠. 저도 지인의 한 분이 교사인데 무혐의를 받긴 했는데 성폭력 비슷한 이 성적인 문제로 소송에 걸려서 그 사이에 그분의 이제 삶이 무너졌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혐의는 받았지만 교사로 복귀해도 그 과정의 상처가 너무 컸다.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우선은 계속 교육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딱 이렇게 딱 낙인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그 과정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하루하루를 막 매일 기록을 하시나요? 저는 기록 안 하죠. 그렇죠. 저도 기록하지 않는데 아, 사실 또 그런 무혐의를 받고 내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다라고 하려면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현섭이라는 아이를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생활 지도 근거에 따라 일보 지도를 했어 이런 거를 그날의 상황에 맞게 막 다 기록을 사실 해둬야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건데 오케이.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다 그쵸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기록을 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누가 데려가야 되는데 누가 네. 데려갈 것이며 분리 이게 되게 네. 큰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데려가는 또 어디다가 둘 것이며 등등 인프라 부족도 있고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추가된 네, 거니까 네. 학생도 잘 학부모님들 모르고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잘 모른다. 예, 학생들한테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결론인데요. 결론 한번 교수님 여기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잘 읽어야 되는데 생활지도가 모든 교사의 업무인 것은 맞는데
선생님들마다 역량의 차이가 많고 각자 생각이 너무 다양해서 법적 고시 지원과 함께 더 큰 차원의 역량 강화 연수나 강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김현수 쌤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이 변화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있는지도 몰랐으며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생활지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교사 모두의 업무가 맞지만 선생님들마다 정말 생각 차이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탈하는 아이들은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복을 잡아야 하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를 조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교사의 또 자율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뭐 관련해서 뭐 연수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교사들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생활지도의 포인트에서 근데 그게 뭐 기본적인 선은 넘어가지는 당연히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교사를 믿고 특히 학부모님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학생도 마찬가지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믿어야 학생들이 교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시면 무조건적으로 교사를 믿으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도 그런 생각이 또 마찬가지로 들어서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영상을 짧게 찍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좋은 영상 컨텐츠나 이런 것들 바라는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예,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아니구나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좀 다르니까 그죠? 어쨌든 김현수 형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죠. 바이.